안녕하세요. 굿월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마지막 영상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또한 부가가치사의 사업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의해서 부과되는 조세로 공급가액의 10%, 즉 단위세율로 징수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고요. 매출세액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명시된 공급가액 등이 있고요.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매입세액에는 세금계산서 확인되는 매입세액, 현금 영수증, 즉 지출증빙용 매입세액과 사업자 명의의 전화, 전기,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의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접대비 관련, 비영업용, 사업무관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감 공제되는 세액을 또 공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가 추가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기간이 정해지고 신고 납부 기간은 그 다음에, 즉 25일까지가 되는데요. 1기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에서 6월 30일, 납부 기간이 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되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이 됩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예정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신고 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입니다. 또한 2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고 그 다음해인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한 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고 신고 납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 이총류, 즉 과세,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별 과세 내용입니다. 먼저 과세 여부에 따라서 과세와 면세로 나눠지고요. 주체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과세 중에서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나온 것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에는 5%,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10%, 또한 제조업, 운수 및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20%로 정해져 있고요.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면 간이과세사의 부가세율은 0.5%에서 3%가 나오고요. 일반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 면세사업자 경우에는 부가세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요. 일반이나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의 개념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고요. 면제 여부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고요. 개인과 일반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환급 여부를 보게 되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되지 않고 일반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어떠한 사업들이 면세가 되는지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초생활필수품에는 미가공 식료품, 수도, 물 또는 주택가, 부수토지 임대 용역 등이 해당되고요. 국민휴생 및 문화 관련 해와 관련해서는 의료보건 영역과 교육 영역, 또는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등이 해당되고요.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는 토지의 공급, 여기서 토지 임대는 과세가 됩니다. 금융보험 영역 등이 해당이 되고요. 기타 사항에 보면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이 해당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급하는 일정한 제한 또는 용역이 해당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사업은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 용역이 해당이 되고요. 관리주체, 경비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 청소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서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면세 대상이 되고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는데 여기서 면세가 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신축 분양주택이나 주택 매매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택, 또한 법인이 사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등의 단순 보유주택이 해당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간이사업자가 등록 배제되는 사업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또는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즉 변호사 등이고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사업,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소득세법상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간이사업자의 등록이 배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사업자의 인적 사원과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한부, 허가,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 확인증 사본 한부가 필요하고요.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한부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발급입니다.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서, 구비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 같은 경우에는 먼저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있은 후에는 2일 이내, 즉 이 부분은 3일에서 2일으로 개정이 됐고요. 다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가세법 제59조와 시행령 106조, 10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매입세액이 매출세보다 클 경우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환급에는 크게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는데요. 신고기한은 일반 환급 경우에는 상반기의 경우에는 매년 7월 25일, 하반기의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이 되고요.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매월, 매 2월 분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반기 환급 신청 마감 기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감가상각이 대상이 되는 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경우, 또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이행 중인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영세율 관련 서류와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환급기간은 일반 환급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서면 또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세율이라는 건 부가가치과세표준에 영해세율을 적용을 해서, 즉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도입 목적은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수출하는 재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한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부가세가 반환되는 경우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세 건물, 즉 상가 등의 건물을 10년 이내에 매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요. 보시면 매도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식당, 사무실 등의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받는 건물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가 있고 폐업이 있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양도이든 폐업이든 매도자는 세금연서 발행 후 건물가액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매수자인 경우에는 매도자한테 그 10%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 후 조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수인이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사업의 경우에는 양도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경우와 동일하며, 또한 이 양도의 경우에도 업종이 동일하여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사업자가 폐업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의 남은 기간분, 즉 이를 잔존재화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잔존재화분을 반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상가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매 후 폐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건물분 부가세는 5천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5년 기간의 부가세에 대해서 즉 2,500만 원, 즉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을 반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감가상각기간은 1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아닌 5년 내에 매매 후 폐업을 하신 경우라서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을 많이 하는데요. 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란 매도인의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 신계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9항 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 양도 계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유는 매도인이 조기 환급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매도인의 부가세 신고 납부와 매수인의 환급 신청에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하실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포괄 양도 양수임을 표시해야 되고요. 매수인의 사후 관리 기간은 매도인의 사업기간 포함하여 10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의 양측 당사자, 즉 양도인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때 사업 양도 내용이나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포괄적 양도 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일을 표현해야 되고요. 양도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사업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는 경우,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